이제 몇 쪽 보시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걸 갖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은 여기 있네요. 90 이쪽부터 해야 돼.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있네. 94페이지 보시겠어요?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보시면 문제 7번부터 보겠습니다. 94페이지 문제 7번 보시면 어떤 전류 I가 얼마냐고 봤더니 IM이고요. IM에 그 다음에 사인의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이때 이거에 뭐를 구하라? 시력값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력값 구하기.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파가 되는 거야? 사인파죠. 맞나요? 우리 사인파, 즉 사인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걸 정연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인파가 정연파입니다. 그러면 이 정연파 교리에 뭐를 물었냐면은 시력값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정연파 교리에서 시력값이란 얼마냐고 봤더니 얼마야? 루트 2분의 1의 무슨 값이라고 배웠냐면은 최대값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무슨 값을 알면? 최대값을 알면 시력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정연파 전류에서 누가 최대값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요게 사인파가 됐든 코사인파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파형 앞에 나와 있는 요 값이 바로 최대값입니다. 그럼 이 최대값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넣게 되면은 요것은 얼마가 되냐? 루트 2분의 1에다가 최대값이 얼마냐면은 IM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7번 다 몇 번이 정답이냐면은 가번이다요. 이렇게 해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몇 쪽 보시냐면요. 뒷장 넘기셔가지고 95쪽에 문제 8번을 봅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 8번은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전압 E가 뭐냐면은 순시 전압 E가 얼마? 141. 얼마? 4에 사인에 얼마냐면 그러니까 100에 뭐냐면은 100 파이 뭐냐? T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뭐에 뭐였냐면은 이거에 뭐를 구하라? 똑같이 시력값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뭐값 구하기? 시력값 구하기. 그러면 여기에 바로 뭐야? 사인파를 우리는 무슨 파라 그러냐? 이것을 정연파라고 부르죠. 그럼 정연파 교류에서 뭘 구하라? 시력값 구하라. 우리 시력값이란 뭐냐 하냐면은 루트 2분의 1에 무슨 값이 되고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최대값을 알면 시력값이 나오겠죠? 그럼 최대값이란 뭐냐면은 파형, 즉 최대값이라는 것은 사인파가 됐든 코가 됐든 상관없이 파형 앞에 나오는 이 값을 우리 무슨 값? 최대값이라 그러죠. 요걸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걸 넣게 되면은 요것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 바로 루트 2분의 1에 무슨 값이 되냐? 최대가 얼마? 141. 얼마? 4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시면 100 나오나요? 답은 가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봅니다. 문제 9번. 문제 9번 문제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교류의 100볼트의 최대값은 약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교류가 있어요. 교류. 우리가 교류라는 것은 시력값을 의미하고요. 교류는 바로 파형으로 따지면 교류는 바로 뭐냐? 정연파입니다. 그래서 교류는 무슨 파? 정연파. 어떤 뚜렷한 말이 없을 때는 교류는 다 뭐냐? 정연파를 뜻하는 거고요. 일단 교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직류가 있죠. 그럼 직류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류는 시력값이고 직류는 무슨 값이다? 평균값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려고 하냐면은 9번 문제를 보시면요. 교류가 몇 볼트냐면은 100볼트입니다. 그럼 교류는 무슨 파면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을 때는 정연파면서
무슨 값을 구하라? 시력값.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교류 100V라는 것은 시력값이 얼마라는 거야? 100V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물었어요?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대값. 뭐 주어지고? 정연파 교류에 시력값 주어지고 최대값을 물었음 일이는 시력값을 통해서 뭘 구하자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력값이라는 것은 얼마냐? 우리가 정연파 교류의 시력값이라는 것은 얼마냐면은 루트 2분의 1의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뭐를 구하자?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값 구하니까 루트 2분의 필요 없죠. 제게요.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곱하기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10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보시면 최대값이 200V인 사인파 교리의 평균값은 얼마냐고 물었네. 뭐가 있냐면은 최대값이 주어졌죠. 최대값이 얼마냐니까 2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거의 평균값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값? 평균값. 무슨 파일 때? 사인파죠. 우리 사인파, 정연파 교리의 평균값은 얼마냐고 물었는데 사인파, 정연파 교리의 평균값이란 얼마? 파이분의 2의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입니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인지는 우리 알았죠? 최대값이 얼마요? 200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요것은 얼마냐면요.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 얼마? 200. 이걸 계산기 열심히 두들기시면 얼마? 3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1번도 거의 다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11번 보세요. 11번. 11번 보시면 최대값이 주어졌는데 최대값이 얼마? VM이다라고 주어졌고 사인파, 정연파 교리에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 사인파 교리에 뭐를 물었냐? 평균값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평균값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정연파 교리에서 평균값이라는 것은 얼마? 파이분의 2의 무슨 값이고? 최대값입니다. 그럼 무슨 값을? 최대값만 알면 나오죠. 최대값이 얼마야? VM. 요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넣게 되면은 요것은 얼마가 되냐고 봤더니 얼마야? 파이분의 2에다가 최대값이 얼마? VM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요 놈을 제가 요 놈을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얼마가 나오시는 거? 얼마? 0.637에 뭐가 되고 VM이 되는 겁니다. 다 몇 번이고 2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야? 12번인가요? 12번은 뭐냐면은 12번입니다. 12번 문제가 평균값이 주어졌습니다. 평균값. 평균값이 얼마냐니까 22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평균값이 220V 교류전압의 최대값은 얼마냐? 교류. 우리 교류란 무슨 파를 뜻하는 거야? 어떤 말이 없을 때 무조건 정연파라 그랬죠. 그래서 교류는 무슨 파냐? 정연파입니다. 이거에 뭐를 구하라? 최대값 구하게. 그럼 출제자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뭘 줬어요? 평균값을 준 거죠. 우리 정연파 교류에서 평균값이란 얼마? 우리 정연파 교류에서 평균값이라는 얼마냐면은 요것은 얼마고? 파이분의 2의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서 뭐를 구해보자 한번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뭐랬으니까 파이분의 2는 필요 없죠? 제끼죠. 그럼 분수가 넘어가면서 분모 분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바뀐 것은 2파이에 곱하기 얼마? 22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약 얼마가 되냐면은 2번 나오시나요? 2번입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13번은 요거죠. 13번 보시 13번에 일반적으로 교류 전압계 제시값은 얼마냐고 물었는데 교류는 시료값이고 직류는 평균값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류 전압계 제시값은 물어내. 무슨 값이다? 교류는 시료값이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가지고요. 문제 몇 번이냐면은 97쪽에 15번 한번 보십니다. 15번. 15번입니다. 15번에 어떤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 314V일 때 평균값은 약 얼마가 되냐고 물었죠. 원체 시료값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때 뭘 물으냐? 평균값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류라는 것은 무슨 파라 그래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정연파입니다. 그럼 정연파 교류에 뭐를 구하라? 평균값 구하기. 우리 정연파일 때 평균값이라는 얼마가 되냐면은 파이분의 2의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입니다. 그 뭘 알면? 최대값을 알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근데 아무리 눈시껏 찾아도 뭐는 보이지 않냐면 최대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뭘 줬어요? 시료값을 준 거죠. 시료값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정연파 교류에서 시료값이란 얼마? 시료값이라는 것은 루트 2분의 1에 무슨 값이 되고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식에서 제가 뭐를 구해보자 한번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루트 2분의 필요 없죠.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 곱하기가 돼요. 2 곱하기 얼마? 314가 됩니다. 요거 하면 얼마 나오지? 이게 444 나오나요? 돼 있나요? 맞나요? 아, 444 맞나요? 네. 444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잖아요. 이제 최대값을 구했으니 요 값을 어디에다가 여기에 넣어주면 되죠. 넣으면은 어떻게 되시는 거? 이거 넣으시면은 파이분의 2에 얼마? 바로 4 됩니다. 계산기 두들기시면 얼마? 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정연파의 파고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죠. 파고율이라는 것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십니다. 뒷장 넘기시면 사인파의 파용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 98쪽에 17번 보세요. 98쪽에 17 보시면 사인파의 파용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 우리 사인파, 정연파의 파용률은 얼마? 1.11이라 그랬죠.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18번 파고율이 2가 되는 파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18번과 19번은 요거는 우리가 책에 보시면 어떤 표이 있었잖아요. 그 표 갖고 우리가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연파가 거의 99%니까 이런 것들 그냥 참고로 외워두십니다. 그래서 18번, 19번은 별도로 보세요. 그래서 파고율이 2가 되는 파는 뭐냐?
예, 반파 종류파다라는 거하고 19번 파용률 파고 모두 다 1이 되는 파를 뭐라 그러는 것을 구용파다. 요거 참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0번 같은 문제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못 풀어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요게 뭐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냐면요. 다시 페이지를 봅니다. 예, 페이지 몇 쪽이냐? 90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 아니 90페이지가 아니라 91페이지 보십니다. 91페이지 보시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복소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복소수 이 부분 들어갑니다. 큰 제목 3에서 복소수라고 되어 있죠?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가로 큰 제목이죠. 예, 큰 제목 3 해가지고 뭐로 되어 있냐면은 예, 복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 그럼 복소수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복소수라는 것은 뭐예요?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뭐예요? 호수로 이루어진 값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값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복소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소수. 그럼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값을 복소수다라고 한 거죠. 옛날 과거 기출문제 중에 이게 나왔어요. 복소수라는 것은 요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값이다. 이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써 옳은 걸 찾으시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값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실수고 니은은 호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음으로써 답이 되는 걸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와 같은 복소수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냐면은 우리가 호수의 기호라고 뭘 써요? J라는 기호를 씁니다. 우리는 이 J라는 것은 호수의 기호라고 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이면서 크기는 얼마? 1이고 각은 몇 도? 90도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는 호수의 기호라고 해서 뭘 배웠어요? I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호수의 기호라고 해서 I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공학에서는 I는 뭐와 같기 때문에 전류와 같기 때문에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기에서 나오는 I는 무조건 전류가 되는 거고 이 J가 바로 뭐냐? 호수의 기호입니다. J라는 것을 호수의 기호라고 해서 모르면 루트의 마이너스 1이면서 크기는 얼마? 1이고 각은 몇 도? 90도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이 호수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언급해 본다면 호수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우리 J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J제곱. 그럼 J제곱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J는 J라는 것은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면서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제곱 붙었잖아요. 그럼 제곱 붙으면 루트가 벗겨지면서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이제 뭘 보냐면은 마이너스 J의 제곱 봅니다. 우리 J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뭘 보냐면요. J의 뭘 보냐? 욕수를 봅니다. 분모가 플러스 J죠. 그럼 플러스 J가 앞으로 나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J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반대로 마이너스 J의 뭐냐? 욕수를 봅니다. 플러스가 나가면서 마이너스였다면 마이너스가 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뭐가 되냐? J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지만 될 호수의 성질입니다. 옛날에 과거 기출문제 중에 이 호수의 성질을 갖고 문제를 푼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알아두셔야지만 써먹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 꼭 나와서 해드린 건 아니라 이걸 모르면 다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적어드린 거예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봐두십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봅니다. 우리가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복소수 Z가 A 플러스 JB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요 A라는 것은 셀 수 있는 수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고요. J가 붙은 요 B 있죠? 그러니까 이 J가 붙은 요 B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호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걸 요 Z를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부르는 것을 복소수라고 부르는. 그럼 복소수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걸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복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복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바로 크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크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좌표를 그려가지고요. 실수축으로 얼마, 허축으로 얼마. 일단 두 개, 평행사변형법을 위해서 두 개를 만난 점을 이으면 바로 그게 빗변이 되는데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공식을 위해서 풀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일이 시험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냐? 복소수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을 이루어진 걸 복소수라고 부르고 그 복소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크기. 즉 이걸 우리는 절대값이라 그러죠. 그럼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다면은 그 짝대기가 크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루트에 복소수의 크기 공식입니다. 루트에 바로 뭐의 제곱? 실수의 제곱 플러스 호수의 뭐가 되냐?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누구야? 이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면 루트의 뭐의 제곱이 되는 거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소수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지금 제가 제 앞에 부호를 뭐로 잡았어요? 플러스로 잡았죠. 그럼 지금 제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고요. 제 앞에 부호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크기를 물을 때는 무조건 무슨 부호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가 붙어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도 무조건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제 앞에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이 항상 크기는 플러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 수 있냐면은 위상각을 알 수 있어. 위상각. 그럼 복소수 가지고 뭘 구하라? 위상각 구하기. 그럼 복소수 갖고 위상각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뭐 적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크탄젠트를 넣고 출발합니다. 아크탄젠트. 그래서 아크탄젠트의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실수분의 바로 뭐냐? 호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에 뭐예요? 위상각을 구하면 뭐가 되고 아크탄젠트가 됩니다. 뭐분의? 실수분의 바로 호수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것을 복소수라고 부르고 그 복소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기하고 위상각이다. 이때 크기라는 것은 루트의 실수의 제곱 플러스 호수 제곱이고요. 위상각이라는 것은 아크탄젠트의 뭐분의 뭐 실수분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제 좌표상으로 그리면은 실수축으로 A만큼, 호축으로 B만큼 가야. 그럼 이제 A, B가 만나는 점, 즉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요, A, B가 만난 점이 생깁니다. 맞나요? 그럼 그 지점에다가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뭘 이용하죠?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공식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있는데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 직각삼 빗변 공식이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뭐만 하면 복소수를 알면 이거하고 이거를 알 수 있다. 크기는 이렇게, 위상각은 이렇게, 요거만 알아두시면 문제 다 풉니다.
개인 좌표상으로 우리가 일일이 넣어가 실수축을 얼마, 호축을 얼마 넣어가지고 뭐 비편사변 비편사변 공식 이용해서 뭐 풀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했던 게 바로 복소수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뭘 볼 거냐면은 마지막 문제 하나 있었죠. 예. 98쪽에 마지막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하나 풀고 이제 기본적인 거 마무리 짓습니다. 예, 20번 문제가 그놈이죠. 20번입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68쪽에 98쪽. 예, 98쪽이 20번입니다. 예, 어떤 전류 아이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전류 I가 8 플러스 제6암페로 표시된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입니까? 라고 물어요. 즉 전류의 크기를 물었네. 그럼 잘 보시면요. 요 8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야? 실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J가 붙은 요 6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호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요 I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 I를 우리는 뭐냐? 이것을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그러는 것을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복소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가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절대값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이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루트의 뭐의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 호수 제곱이죠? 그럼 실수가 얼마? 8의 제곱 플러스 호수가 얼마? 6의 제곱이야. 그럼 8제곱 얼마? 64, 6제곱 36, 더하면 얼마? 루트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100을 벗기면 얼마가 나요? 10 나오나요? 네, 외우세요. 외우는 왜? 주로 잘 나오는 문제는 외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대 8대 얼마? 10 이렇게 외우십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 위치 요거 8, 6 이 두 개 바뀌어요. 이 두 개 바뀌면은 요것도 이렇게 바뀌죠. 그 대신에 크기는 변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의 크기, 실수 부분과 호수 부분이 바뀌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꼭 외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우시는 거예요? 바로 6대 8대 얼마? 10이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다시 얼마? 6대 8대 10. 외우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외우세요. 그래서 6대 8대 10 외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위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소수 가지고 위상각을 구하라. 그럼 무조건 뭘 주고 시작하는 거야? 아크 탄젠트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 뭐분의 뭐예요? 실수분의 바로 뭐냐? 호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한 예제 하나 더 넣습니다. 두 놈이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전은 V가 3 플러스 제4볼트가 주어집니다.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요 3이라는 부분은 뭘 뜻하는 거야? 실수를 뜻하는 거고요. 이 4라는 부분은 뭘 뜻하는 거야? 호수를 뜻합니다. 또 우리는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복소수라고 불러요. 맞나요? 그러니까 복소수란 실수하고 호수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복소수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소수입니다.
우리가 복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바로 복소수의 크기, 즉 절대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절대값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의 뭐의 제곱이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루트 얼마야? 25잖아요. 그럼 벗기면 얼마가 되고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의 뭐를 구하라? 위상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복소수 가지고 위상각을 구하라. 그럼 무조건 뭘 주고 시작하냐면은 아크 탄젠트를 줬고요. 뭐보다 뭐야? 실수분의 바로 호수가 됩니다. 근데 애우자 그랬죠? 네, 줄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애우입니다. 어떻게 애우냐? 바로 3대 4대 얼마? 5 애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을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대 8대 10 또는 3대 4대 5 애워두십니다. 그럼 2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네, 다시 해보세요. 6대 8대 10 또는 3대 4대 5라고 애워둡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98점, 제일 기본적인, 6장의 제일 기본적인 사항을 마무리 지어드린 거고, 이제 99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사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전기적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99쪽, 기능사에서는 99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시다가 난 이해가 못한다 싶으면은 그냥 버리시고요. 난 이해가 할 수 같다 그러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전기 쪽에 공부하시려면은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무조건 들어가야. 즉 전기에 관련된 쪽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전기 관련된 게 맞죠? 거의 비슷한 종목이 뭐냐면은 뭐야? 승강기도 요 부분이 들어가고요. 소방 쪽에도 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에서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렵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하시면 보시고 어려우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기 쪽에 관련된 거, 유사 종목이 승강기도 이 부분 들어가고요, 소방 쪽에도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은 전기 쪽 파트, 즉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해하실 때 좀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 안 가면 어차피 이해 안 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이해가 된다 싶으면은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99쪽은 들으시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그럼 99쪽에 네 번째 보면 기본 교류 회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웁니다. 잠깐 필기 좀 드릴까요? 좀 찬사가 좀 있었으니까 1번 제가 드릴게요. 다 하셨죠? 네 번째 해가지고 뭐냐? 기본 교류 회로입니다. 기본 교류 회로. 우리 전기의 기본 소자는 RLC입니다. 다시 전기의 기본 소자는 RLC예요. 그러면은 RLC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의 기본 소자는 RLC고, 이런 세기 소자들이 접목이라는 것은 접속됨으로써 직렬, 병렬 이런 것들로 접속됨으로써 회로도가 구성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전기 이론. 기사회나 산업기사 들어가면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기본 교류 회로에서 전기의 기본 소자인 첫 번째 바로 저항 회로 한번 봅니다.
제목을 저항만 회로. 그 저항만이라는 것은 뭐만 구성됐다는 거야?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를 뜻하는 거죠. 만자 보자. 저항만. 그래서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봅니다. 뭘 보냐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1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예, 잘 보시면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요 놈을 기호로는 뭘 쓰냐면 이렇게 대문자 R을 써서 나타내고요. 이거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의 단위는 이렇게 생긴 무슨 단위? 오음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제가 이 저항 양탄자에 제가 요 저항 양탄자에 뭐를 갖다가 하냐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갖다가 합니다. 뭐를 거래? 전압을 겁니다.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우리가 뭐를? 많은 전압을 인가하면 뭐가 흐를 것이다? 많은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요 V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요 V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르고요. 요 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V와 I와 R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성립합니다. 무슨 법칙이 성립할까요? 누구하고? V, 즉 저은압과 전류하고 R, 저항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데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 바로 아주 유명한 오음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오음이 만들었다 해서 이걸 오음 법칙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오음이라는 관계가 있다 해서 이걸 무슨 법칙? 오음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 사이는 무슨 관계? 오음이라는 관계가 있다 해서 이것을 오음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도면에서 오음의 단위를 가지는 누구? R, 저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오음에다가 뭐를 써서 R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요. V는 R 곱하기 I라는 무슨 회로? 저항 회로에서의 오음 법칙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이게 오음 법칙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요 식에서 우리가 뭐를 구해보자? R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 R 값을 구하면 I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이것은 I분의 바로 V가 되고요. 아니면 요 식에서 제가 뭐를 구하면 I 값을 구하면 뭐가 필요 없어? 이번에 R이 필요 없잖아요. 제키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이것은 R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회로? 저항만, 즉 저항 회로에서의 무슨 법칙? 오음 법칙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알아둡니다. 그 다음 전압을 갖다 걸며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요 I가 흘러서 어디 들어가요? 저항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에서는 뭐가? 전력을 소비합니다. 다시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에서는 뭐가? 전력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그걸 전력을 소비한다 해서 무슨 전력? 이것을 소비전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비전력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이거와 똑같은 동의어들이 두 가지가 더 들어옵니다. 우리는 소비전력을 다른 말로는 무슨 전력이냐라고 보고 이것을 우리는 유효전력이라고 부르고요. 요 유효전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평균전력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비전력, 유효전력, 평균전력은 다 같은 겁니다. 이제 이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비전력을 기호로는 뭐냐면은 대문자 P를 써서 나타내고 이때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은 원래는 전력 구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러면 전기의 기본 소자는 RLC라고 했는데 각각의 RLC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요. 바로 전력이 소비되는 쪽은 누구냐? 저항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항 성분에만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는 문제가 나 무조건 누구? 저항 성분. 저항이 어디 있냐면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P는 원래는 VI입니다. 정확한 공식은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시험제는 요 놈이 아니라 파생된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VI를 이용해서 변형시키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I 자승 R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소비자를 구하는 공식은 또는 R분의 바로 V제곱이 있고요. 또는 어느 쪽에 교류 쪽, 어차피 지금 배우는 교류 부분이지만 교류 쪽에 들어가면 소비자를 구하는 공식은 VI에 뭐가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력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W라는 와트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알아둡니다. 이게 바로 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공식은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요리사라도 요리사도 뭐 여러 가지 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칼이 뭐예요?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쓰죠. 지금 여러분 고기 종육점 하시는 분도 칼이 한 개가 아니죠. 여러 종류잖아요. 그 여러 종류를 가지고 여러분이 쓸 줄을 아셔야 돼요. 어느 부분 이게 들어가. 이게 돼야지만 정확하게 뭐가 돼. 고기를 우리가 뭘 자른다 그러나요? 예,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기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아무리 많이 외워도요. 요걸 여러분 문제에 적절하게 사용할 줄을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은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를 많이 못 풀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걸 우리가 나눠드리면 요 식은 어떤 경우에 요 식을 쓰냐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전류라는 단어, 즉 전류만 주어집니다. 즉 전류라는 용어만 주어지고 소비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물을 때는 요 식을 갖고 푸는 게 좋고요. 좋다는 것은 빨리 풀 수 있다는 거고 요 놈은 뭐가 되냐? 문제에서 전압이라는 용어만 주어, 즉 전압이란 용어만 주어져. 전류는 없겠죠. 그럼 전압이란 용어만 주어지고 소비 전력 구하라 그럴 때는 요 식을 쓰는 거고 요 공식은 뭐냐면은 두 개 다 주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전압과 전류가 다 주어지고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그럴 때는 요 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전류값 주어지면 요거, 전압값 주어지면 요거, 전압 전류 다 주어지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요때 요 세타라는 것은 뭐냐? 요때 이 세타라는 것은 요것은 위상차입니다. 그 무슨 위상차냐면은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위상차를 뜻하는 거고요. 요 각에다가 뭐를 붙이면 코를 붙여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요걸 합해서 뭐라고 부른데 그것을 용률이라고 부르고 용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데 그것을 유효율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요. 코사인 세타가 뭔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뭘 뜻하는 거야? 용률, 즉 유효율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로써 시력값과 평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전압 전류는 다 뭘 뜻하는 거야? 시력값을 의미합니다. 네, 전압도 시료 전압이고 전류도 시료 전류입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만 해로에서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우리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흘러야?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육상 선수 우리가 뜀박질합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뛰는데 V라는 선수가 있고 I라는 선수가 어디에서 출발점에서 대기를 하다가 출발 소리가 들리면 뛸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출발 소리가 났다 해서 동시에 뛰진 않겠죠. 약간의 차가 생기겠지만 누가 먼저 출발해서 할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간만의 차에 의해서 누가 먼저 출발하냐 그걸 따집니다. 그러면 종소리가 들릴 때 누가 먼저 출발할 것이냐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는 전압이 또는 전류가 약간의 간만의 차에서 출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고 부르냐 이것을 위상이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로? 저항회로에서. 즉 저항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를 묻습니다. 그러면은 출발섬에서 총소리가 딱 들리면 출발 소리가 들리면 누가 먼저 출발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게 위상 관계입니다. 그럼 저항회로에서는요, 바로 출발 소리가 딱 들리면은 출발하는데 이때 전압이나 전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같이 출발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위상이 같다 해서 이것을 동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위상, 전압과 전류 같은 걸 동위상이라 그러는데 동위상인 것은 무슨 회로냐? 저항회로입니다. 위상이 같다 했을 때 무슨 저항이냐고 볼 때 저항회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요게 바로 여러 몇 쪽이냐면요. 99쪽에 저항만 회로 있죠.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본 거고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인덕턴스 또는 콘덴서 쪽으로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